네, 시장에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넘어서 이슈와 인사이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미디어 업종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아봅니다.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일단 엔터 콘텐츠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쭉 강하게 이제 올라왔던 이유를 먼저 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피난처로서 올라온 부분,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니면 뭐 전반적인 다른 영향들도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발 미국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엔터주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웬만한 주들은 미국 수출을 해서 고관세를 물게 돼 있는데 그렇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음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CD 같은 거 이제 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렇게 딱히 뭐 그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꽤나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데 뭐 관세 무는 건 아니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음원을 해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모든 엔터사들이 2025년도에 24년도 작년 대비 실적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가 겹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이슈의 피난처 겸 이제 실적 성장 이렇게 되면서 일단 올해 엔터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한한령의 이제 중국의 스탠스, 중국도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키워야 되고, 특별히 이제 미국하고의 이 무역 전쟁에 있어서 우군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좀 열린 거고 앞으로 좀 열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뭐 한한령 한지 벌써 한 뭐 8년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재 일단은 그 말 그대로 일단 한국인이 중국 갈 때 비자가 면제됐고 이제 중국인들도 이제 한국 방문할 때 비자가 면제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TV에서 방영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발 이 관세 무역 전쟁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한중 이제 문화 교류 증진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한한령 해제가 되면 엔터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봤을 때 이 한한령 이전에 엔터사의 지역별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한령이 만약 해제되면은 기존의 현재 요 몇 년간의 매출에 매출 대비 한 30에서 40%가 더 추가로 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사실 예. 이 엔터 컨텐츠 그전에는 이제 뭐 아시아, 특별히 중국에 기댄 포션이 컸다가 예. 최근에 한한령 이후에 중국 포션이 줄어들고 북미나 뭐 유럽, 중동 쪽으로 예, 커서 맞습니다. 아시아 영향은 중국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중국이 열려서 이쪽이 늘어나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한령 때문에 중국이 없어지니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가자 해서 그렇죠. BTS를 필두로 말씀하신 북미 유럽 가서 K-팝이 글로벌화 됐는데 네. 이미 글로벌화 됐는데 여기서 중국마저 붙으면 기존 대비 매출이 한 30% 정도가 더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네. 이익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엔터 기업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걸 조금만 더 여쭙게보면 엔터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컨텐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엔터주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사업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예. 미디어나 컨텐츠 이력저력도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면 뭐 OTT에서 대작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죠.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미디어나 콘텐츠나 이런 이 드라마나 판매 이런 것들도 중국에 기대할 부분들이 큽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열리게 되면 예. 우리 그 예전 한한령 이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막 대작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막 그 중국에서도 인기 많은 그 일부 배우들이 뭐 주연으로 나오면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면 그 판권이 맞아요. 엄청나게 비쌌고요. 또 그 이후에 OTT라는 게 생겼는데 이 OTT라는 게 재밌는 게요. 국내 판권이 있고 글로벌 판권이 있는데 예. 중국 본토 판권은 별도예요. 예, 그러면 또 중국이 열리면 중국 본토향으로 뭐 넷플릭스나 뭐
뭐 이런 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중국 본토에 향해서 추가적인 OTT 판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는 어차피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데 그렇죠. 중국 본토 동시 방영, 중국 본토형 OTT 판매 이런 매우 큰 매출원이 더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막 암암리로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막 보고 그런 분위기죠, 지금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로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중국인 분이나 아니면 네. 뭐 흔히 말하는 그 선을 우회해서 보시는 분들이 뭐 이제 그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엔터주 얘기 기업별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총이 가장 크고 또 영향력이 있는 데는 하이브지만 JYP 얘기를 먼저 하면요. JYP는 정말 뭐 엄청난 기대감과 이후에 조금 긴 흐름입니다. 보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빠졌었고, 그죠? 최근에도 올라왔다가 보면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좀 약해요. 주가 흐름 자체는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 JYP가 이미지가 이제 엔터주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부진하면서 말 그대로 JYP가 엔터주 중에 가장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타 경쟁사들은 올해 2분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강한 모멘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브는 BTS가 군대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죠. YG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 예정이고 SM은 자회사 DOU가 중국에서 DOU 버블 차이나 오픈할 예정 뭐 이런 게 있는데 JYP가 없단 말이죠. 뭔가 모멘텀이 없군요. 예, 그래서 많이 실적도 안 좋은데 모멘텀도 아쉬워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 JYP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2분기에 JYP의 대표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예. 북남미에서 대규모 투어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런 실적이나 흥행 모멘텀이 또 되면은 또 JYP도 2분기에 그렇게 모멘텀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영 뭐라 그러죠? 직함이 아주 대표도 아니고 뭐 회장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 그냥 박진영 님.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대표고 예. 근데 사실 CEO라고 해도 되겠죠. 뭐 직함이 뭐 최고 무슨 창의적 책임자 이래가지고 예, 어려운데 어쨌든 이 JYP가 한 모범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엔터는 약간 모범생보다도 뭔가 좀 튀고 끼를 내고 뭔가 발산하고 그죠? 예. 새롭게 실험을 하고 이런 필요도 또 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정말 뭐 엔터 중에 탑픽이었고요. 예전에 지금 9조 2천억이네요. 시총이 한 20조, 30조 가지 않았나요? 뭐 어쨌든 잘 그때 예,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 비하면 뭐 엄청 위축돼 있고 사실은 뭐 좀 노이즈도 있었어요, 시장이 그죠? 관리의 문제라든지 예. 뭐 어도하고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장 어쨌든 핵심은 BTS의 완전히 컴백이죠.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올해 하이브 가장 보는 건 포인트는요. 역시나 BTS 방탄소년단이 올해 컴백하는 건데요. 언제쯤 올해 와요? 한 중순이면 모든 멤버들이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완벽하게 제대합니다. 예. 근데 제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컴백은 못 하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업계에서 쓰는 말로 비주얼 회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면 이제 그 군인의 티를 벗고 다시 네. 연예인의 그 흔히 말하는 좀 10대 분이 쓰는 뭐 블링블링한 상태로 네.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데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예. 그거 하고 나면은 보통 엔터는 이제 연말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올해 한 4분기쯤에 이제 미니 앨범 형식 정도로 이제 컴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BTS가 컴백을 한다면 네. 음원, 음반, 공연, 뭐 팬미팅, 굿즈 그리고 하이브의 이런 팬 플랫폼인 위버스의 유료 가입자 등 모든 측면에서 이 하이브의 실적과 모멘텀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아유 표현이 재밌으십니다. 예. 사실 이제 군대물을 빼는데 시간이 좀 걸리. 예. 최상의 어떤 연예인들도 시간이 걸린다. 예. 네. 우리가 주가가 오늘 오르니까 이렇게 사실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죠? 예, 뭐 맞습니다. 어제 그저처럼 사실 하루에 막 예. 50포인트, 100포인트 빠지면 이렇게 사실은 예. 편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오늘 마침 엔터 얘기할 때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다행이고요. 하이브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예. 사실 뭐 사전 질문은 없습니다만 하이브가 굉장히 방시혁의 리더십으로 그죠? 처음에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고
사실 한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서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예.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예. 방시혁 대표의 사실은 상장할 때 뭐 이런 약간 도덕적인 거죠? 뭐 예. 이런 거라든지 사실 글로벌 진출도 예전에 했던 것만큼 요즘은 뉴스도 없고 예. 그런 어떤 리더십, 예.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사실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맨 처음에 과거 BET였을 때 그렇죠. 이제 방탄소년단 처음 막 빌보드 1등하고 했을 때는 막 정말 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신화였는데 네. 이제 BTS 입대하고 나서 뭐 다른 아티스트 많았지만 막상 생각보다 인수한 미국 네, 그렇죠. 예, 그 미국 현지 예. 레이블도 생각보다 딱히 시너지가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안 보이고 돈은 많이 썼는데, 예, 그리고 그죠? 추가적인 뭐 이제 게임 회사 이런 것도 생각보다 흥행이 잘 안 되고 어찌 그렇죠. 보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 데뷔시킨 뉴진스는 엄청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역시나 하이브다 그랬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매니지먼트의 문제로 이제 작년에 엄청난 이슈가 진통이 됐었고요. 있었죠. 예, 예. 예. 그게 됐었고 또 상장할 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에서 많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말 그대로 너무나 외형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통에 예, 성장통 플러스 이런 그렇게 내부 관리나 이런 네. 면에서 그걸 다 못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역시나 이제 BTS가 컴백하면서 그 모든 아쉬움과 그 외형 성장과 내형이 못 따라가는 갭을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시혁 아버지의 어려운 점을 BTS 아들들이 와가지고 다 예. 메워줄 걸로 이제 예. 보시는 거군요.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예.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가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모든 걸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JYP도 그렇고 예. 우리가 좋은 이미지지만 실제적인 실적이나 이런 거 하이브도 그런 고민들. 그래서 사실은 이 SM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SM이나 뭐 어떻게 보면 YG 같은 경우가 더 주가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SM 모멘텀이 좋아요. SM은 뭐가 포인트인가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엔터의 가장 큰 기대가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본토가 다시 열릴 네. 건데 SM이 이제 그 디어유의 지금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원래 네. SM의 1대 주주긴 했는데 이게 그 지분법으로만 돼 있지 연결 기준 자회사는 안 됐는데 올해 이제 2대 주주인 JYP 엔터의 지분 약 10%포인트와 기타 주주를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서 SM이 예, 명실상부한 확고한 1대 주주가 되면서 연결 기준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에 이제가 4, 5월 달에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디어유 버블 차이나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증가에 따른 수혜를 연결 자회사로 보유한 SM이 순수하게 이걸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SM 엔터의 연결 기준 실적도 디어유가 편입되면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본토가 다시 열리게 되면 디어유 버블 차이나와 텐센트라는 이런 중국 최고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시 열리는 중국 시장에 있어서 모든 만반의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M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진통이 있었고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또 카카오 엔터 같은 거는 사실은 뭐 합병 가능성도 있었는데 별도로 뭐 팔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약간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뭐 크게 상관이 없나요, 여파하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그 부분이 좀 요즘의 이슈인데요. 뭐 예. 이제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제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느냐 원래 그게 관건이었다가 그렇죠. 예. 또 최근에 다시 또 뭐 일부에서는 뭐 매각 얘기도 나오고. 다시 반대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데 뭐 어느 것도 아직 그렇죠. 확인된 바는 불투명하죠.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카카오 엔터의 이런 밸류 문제거든요. 네. 그 높은 밸류를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일단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SM과 다르게 물론 그 안에 걸그룹 아이브가 속한 그룹도 있지만 카카오 엔터 산하에 몇십 개의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 컨텐츠 엔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SM 엔터하고는 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색깔 자체가 많이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약간 별도로 봐야 되는데 또 언론에서 이렇게 카카오 엔터의 또 매각
이런 말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시장에서 그러면 SM 엔터는 또 어떻게 되냐 또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 뭐 아시는 바가 있어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예. 유성만 의원과 함께 엔터주 얘기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들으십시오. 결국은 이제 엔터주도 사실은 엔터주를 사면서 엔터주 ETF를 사고 편안하게 계신 분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 맞습니다. 이 기업 예. 가운데 특정화해서 좋은 기업을 이제 셀렉해서 사시는 거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쭉 말씀하신 거 가운데 이제 어떤 기업이 좋을까? 실적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다 봐서요. 뒷부분에 말씀하실 거고요. DOU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실 엔터 3사, 4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기업이니까 고민도 많고요. 그죠? 뭐 비용도 많고 노이즈도 예. 많은데 DO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도 이게 봉이 김선달 모델 아닌가 그죠? 그 영업이익률이 40 몇 %에 제가 이제 보는 거에 보면 영업이익이 뭐 33, 37, 44 예. 그죠? 예. 엔터사는 이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예. 네. DOU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DOU는 이제 이런 그 SMYG 같은 연예 매니지먼트사라기보다는 그 주로 SM과 JYP 소속 아티스트들을 입점시켜서 이렇게 팬들과 하는 팬 서비스 그렇죠. 플랫폼에서 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는 이제 비용이 별로 안 드는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요거에 이제 가장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 5월 달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DOU 버블 차이나를 오픈하는데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 대상 유료 가입자 유치하는 건 텐센트 뮤직이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초기랑 올해 말까지 중국인 유료 가입자를 얼마만큼 많이 유치하냐. 일단 그게 1번 포인트고요. 텐센트 뮤직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달려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기대가 있는 건 DOU가 중국 본토에서 하면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 그렇죠. 텐센트 뮤직이 그렇죠. 중국 본토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크고 두 번째는 중국 본토에도 중국인 아티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가수나 배우. 그러니까. 예, 이런 이 아티스트들을 콘텐츠로 할수 얼마나 있죠. 이 DOU 버블 차이나 플랫폼으로 입점시키냐. 그러면 중국인 유료 가입자 수가 더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예. 요 두 개를 텐센트 뮤직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분명 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줄까라는 게 시장의 기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텐센트 뮤직이라면 한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제 과연 그거를 충족시키고 얼마만큼 플러스 네. 알파 그 기대 이상의 유료 가입자 성과를 내냐가 이제 DOU 실적의 레벨업 수준을 결정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픈을 했을 때 초기에 이제 유료 가입자 일단 단기간에 뭐 한 달 내에 뭐 증가수 그리고 한 분기 지나고 나서 실적 발표할 때 올해 한 연말 기준 예상되는 유료 가입자 증가 수치 이런 거에 따라서 DOU 실적과 주가가 많이 앞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YG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 이제 셀렉 전략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YG는 예. 사실은 이제 엔터 3사에 못 끼는 그런 수준까지 사실은 과거의 명성을 잃고 예. 사실은 많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YG는 뭐 끌고 가는 건 블랙핑이군요, 블랙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YG가 특히 이제 작년 24년도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어요. 이제 예. 블랙핑크가 좀 일시적으로 좀 쉬면서 없었고 그럼 실적도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 실적 가까이 네. 됐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장 큰 모멘텀은 블랙핑크 완전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시겠지만 블랙핑크는 뭐 최고의 K-팝 걸그룹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해외에서 수요가 더 많아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공연을 네.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반영될 거고 두 번째가 베이비 몬스터인데요. 제2의 블랙핑크라 해서 야심차게 데뷔했는데 생각보다 좀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렸지만 올해부터 다시 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레벨업 되기 때문에 베이비 몬스터도 YG 엔터의 실적에 기여할 거고 이제 보이그룹도 트레저 같은 경우도 활동을 점점 아시아 위주로 늘려 나가고 있고요. 과거에 대표 그룹 중에 하나였던 위너 같은 경우도 군복무를 마치고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도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뭐 적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인데 그 흑자도 엄청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중국까지 다시 열리게 되면 또 YG엔터도 분명 그 수혜가 큽니다. 네. 엔터주 얘기 쭉 기업별로 했는데 활용점정 의성만 의원이 뽑으시는 엔터주 탑픽은 어디입니까? 예, 역시나 뭐 눈치 좀 채시겠지만 하이브입니다. 눈치 못 예. 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하이브, 예. 예, 하이브는 역시나 기본적으로 일단 BTS가 군대 갔다 와서 컴백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버스 플랫폼 위버스 같은 경우도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큰 수익은 아니지만 네, 기존의 무료 가입자들이 유료 가입자로 점점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하이브의 수익에 플러스가 될 거고, 특히나 여기는 과거 이제 중국이 열렸을 때는 이제 매출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이 다시 열리게 되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수익이 잡히게 됩니다. 그게 크고, 여기가 또 BTS 말고도 중국인 멤버도 있는 세븐틴, 뭐 그리고 뭐 르세라핌, 투어스, 투버너를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네. 보이 넥스트 도어 같은 가장 많은 영향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K-팝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본업도 좋고 위버스도 유료화되고 중국도 열리면 플러스가 되고 또 가장 많은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실적과 모멘텀 모든 면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매력적인 엔터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 싶습니다. 엔터 사사 가운데 주가가 사실 매우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하이브를 탑픽으로 꼽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22만 2천 원인데요. 예. 네. 혹시 이 목표가를 그러면 잡혀 네, 있나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의 목표 주가는 34만 원입니다. 네. 34만 원이고 일단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최근에 빠졌던 게 뭐 미국 증시가 안 좋고 1분기 실적이 다소 컨센서스보다 낮다는 이유 때문에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 판단하고, 특히 더 중국이 열리는 게 가시화될수록 BTS 컴백이 가까워질수록 하이브의 주가는 그만큼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하이브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엔터주 환경과 함께 기업별 엔터 이야기 깊게 살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